편견과 선입견, 이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주 견고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빼야지만 내가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라캉이라는 사람은 욕망의 공식으로다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S가 있습니다. 주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인간은 욕망이 존재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어찌됐건 욕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오신 것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시죠? 그걸 욕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욕망이라는 것은 그것이 계속해서 찬 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죠. 그 순간은 100%일지 모르지만은 점점점 신압으로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액이 생깁니다. 그죠? 부군을 100% 좋아하세요? 자, 이런 질문을 하면 그렇죠. 근데 당당하게 아니라 그러시는데, 그럼 그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죠? 차액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서울대학교 들어오고 싶었어. 그러나 들어와서 합격하는 순간 탁 찼어. 근데 다녀보니까 뭐 별거야. 그래서 또 하나의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결핍이라고 그럽니다. 결핍. 이제 이 결핍이 새로운 이걸 오브젝트띠아라고 그러는데, 오브젝트띠아 2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 남편한테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내 자식한테 맨 처음에 아이를 키울 적에 한 서너 살쯤 되니까 천재 같죠? 천재인 줄 알았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또 신학으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얘가 또 변해요. 조금 있으니까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야. 그러면은 엄마는 신경 쓰지도 않고 여자친구한테 훨씬 더 신경을 씁니다. 장가 가면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 내 며느리의 자식이 남편이 되는 거겠죠. 내 자식이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자, 그러면은 또 새로운 뭐 손자를 한번 만들어내? 뭐 이런 식으로 다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도 또 결핍이 생기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럼 인간의 욕망이 끝나는 게 어디까지일까요? 당연히 죽음이죠. 그죠? 당연히 죽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S 속에 나의 욕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가 들어있다고요? 빚금이 들어있다고요. 이 빚금, 편견과 선입견. 즉, 잘 들어보세요. 여기 개가 있습니다. 이 개 앞에다가 고기 덩어리 하나 던져줬습니다. 그러면은 개는 무엇을 봅니까? 그 고기만 보죠. 동물은 대상을 욕망합니다. 그렇죠? 물질 그것만 욕망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상의 욕망을 욕망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욕망을 나도 욕망한단 말이에요. 내가 욕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집에 있는 애는 서울대를 가고자 해. 서울대를 보내려고 그래. 내 앞집에 있는 엄마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앞집에서 사는 엄마의 욕망을 나도 욕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뭐 내 자식을 거기 보내긴 싫어. 뭐 그런 생각 뭐 굳이 같지 않아. 어느 대학을 나와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집에 있는 엄마도 그런데 옆집에 있는 엄마도 또 그런단 말이야. 그 뒷집에 있는 엄마도 다 서울대를 보내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자식도 서울대를 보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대상의 욕망을 욕망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대상의 욕망을 욕망하다 보니까 내가 내 욕망이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요, 다른 사람의 욕망을 나도 모르게 욕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사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산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20평짜리 아파트도 충분해요. 그 4식구 사는데 40평? 걔네들이 뭘 행복하겠습니까? 청소하기 바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남들이 40평에 살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사회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 문화가 40평에 사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야. 4식구가 산다 그러면 20평에 사는 게 좋아. 이러한 문화가 형성이 돼 있으면은 그런 게 여기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여기 있으면은 S가 굳이 40평짜리를 추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40평이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40평이 나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그러니까 40평짜리 집을 사야지. 그래야지만 행복한 거야. 20평은 불행한 거야. 이러니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생각의 주체인지 아니면 내 생각 속에 빚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 문화가 너무 많이, 내 사회 문화의 관심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몇 퍼센트나 있습니까? 저는 이거를 빼야지 되는데
아무리 빼려고 해더라도 49%는 그대로 다 붙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내가 굳이 뭐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 뭘 그래. 내가 그냥 고등학교 교사를 했으면 나는 지금 죽을 때까지 연금 받고 편하게 생활을 할 텐데, 아유, 내가 뭐 때문에 나와가지고 책을 쓴다고 이렇게 쉬는 날이 없잖아요. 책 쓰려면은요. 고등학교 3학년 제가 한 7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침에 가가지고 토요일 날 오전까지만 열심히 근무하면 돼.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하고 일요일 날은 아무 생각도 없이 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쓴 뒤부터는 24시간이 머리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쉴 시간이 없어요.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 생각이니까요. 모든 것이 다 책으로 보이는 거야. 그전에 책으로 안 보였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책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 그걸 기록해둬야지. 정말 바쁜 삶이에요. 마라톤을 왜 뛰냐고요? 건강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나 저놈만 인간 아니냐? 공부를 하면서 저도 알았어요. 연암을 알고 다산을 아니까 나가 저놈해지더라고요. 책을 읽으니까. 누구도 함부로 나에게 함부로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낳은 우리 엄마도 겨우 나를 이장도 못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이 옳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편견을 좀 깨자.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정규직이 어디 있고 정규직이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비정규직이 뭐고 정규직이 어디에? 전부 다 정규직이지. 인간은이라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비정규직이라도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건데 비정규직이 어디 있고 정규직이 어디 있고 그것을 차별을 두듯이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51% 그러니까 2%만이라도 전 저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요걸 좀 빼보세요. 낙항의 욕망의 이론입니다. 그래야지만 내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이 수업의 핵심입니다. 나를 찾는 거. 그래야지만 아롱이 글 쓰지 않고, 그렇죠? 도낀 객낀 삶 살지 않습니다. 우리 나뭇잎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 인문학 그러잖아요. 인문학의 뜻이 뭡니까? 인문학 뜻이 뭐죠? 뒤에 아버님. 인문학이. 사람 세계. 우리 인문학 지금 돌풍이 부는데 인문학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명쾌한 정의가 없어. 사람에 대한 인문 이렇게 쓰죠. 그죠? 인문. 학은 이렇게 쓰겠죠. 요건 그럴 문도 되지만, 그죠? 문의문도 됩니다. 문의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렇다 그러면은 뭐를 만들어요? 문의를 만드는 배움이 인문학입니다. 나뭇잎도 저기 가서 한번 세보세요. 나뭇잎 똑같은가? 빛살이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릅니다. 그게 나뭇잎조차도 다른데 저놈한 인간이 어떻게 이 사람이나 똑같습니까? 똑같이 서울대를 지향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좀 비정상적이지 않아요? 사람은 전부 다 개성이 있는 거예요. 미술가가 될 수도 있고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고 국문학자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입니다. 문이 개성이 있고 동그란 안경을 쓰고 다니면 뭘 안 되고 여기다가 문신을 하면 뭐가 안 됩니까? 근데 왜 제 문신을 했지? 문신했다고 해서 걔가 나쁜 놈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인 그런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빨간 옷을 입으면 어떻고 남자애가 빨간 옷을 입으면 어떻고 그렇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야지만 자기 개성이 살아나죠. 그래야지만 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나는 고등학교 애들도 머리 짧게 깎거나 왜 머리를 짧게 깎아야 돼요? 상관없다고 난 생각해요. 난 내가 교장이 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사로서 가장 잘못한 게 지금 뭔 줄 아세요? 저는 열심히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석부가 사실은 깨끗해요. 열심히 학생들을 갖다가 지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선생님이 좋아요. 지각, 결석 하나도 없습니다. 출석부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는 지금부터 3학년 2반 같은 반이 됐어. 그러니 우리는 같은 배를 탔으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항해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가 다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 우리 지금 3학년 2반이 됐어. 내가 모선에 있을게.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각자 배 하나씩을 내줄게.
니네들 각자 배를 태고 항해를 하면 니 나름대로 다 세계로 갔다가 힘들면 나한테 와. 선생님은 이 모선을 지킬게. 적당히 고등학교 다니다가 하루 빠지면은 걔가 왜 나쁜 놈입니까? 학교 가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버려 두세요. 지가 어디 갔다 오면은 아예 학교 가는 게 더 좋아. 노는 것보다. 그러면 지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전부 다 50명을 데리고 60명을 일사천리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동의부라, 이거 보세요. 소위는 동의부라 합니다. 한 가치는 있어요. 우리 3학년 2반이면 3학년 2반 뚝뚝 뭉치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다가. 그러나 화합은 하지 못합니다. 3학년 2반 56명이면 56명 한 사람이 화합이 돼야 되죠. 화합은 이것과 저것이 섞여야 되는데 섞이게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놈을 갖다가 만들 수는 있지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동의부라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소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군자는 뭐를 만드느냐? 군자는 화의부동이에요. 군자는 화합은 하지만 화합은 하나. 그러나 불화는 부동은 하지 않습니다. 동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학이에요. 원래 유학은 이런 겁니다. 개성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개성 있는 인간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버지, 엄마, 학교 선생님들이 개성 있는 인간이 아니라 항상 출석자라고. 그렇죠? 항상 바른 길로 가고. 바른 길로 가면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한 번쯤 벗어나서 산행을 가가지고 자기가 길을 만들어야지만 새로운 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운 길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모험심이 없고 탐구가 없고 그러니까 창의도 없는 거예요. 창의적인 글쓰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각의 틀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게? 열어주지 않는 거를. 지금 우리 사회의 교육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미 독일 같은 나라는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만 되더라도 전부 다 미안하지만은 학교 선생님들이 석박사 이상들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그들은. 근데 우리는 잡서를 보고 인문계 고등학교 잡서를 보고 1, 2, 3, 4 답을 다 정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합니다. 수업하고요. 보충 수업도 그거래요. 그리고 시험은 어디서 나옵니까? EBS에서 70% 연계돼서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바칼로레아 이런 거는요, 책 한 권 가지고 1박 2일로다가 논술을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 대단히 문제점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도 그것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후진국에서 지금 중진국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후진국은 지식이 필요해요. 따라가려고 하니까 선진국을 것을 암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는 암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암기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지만 이 다른 나라를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장 강한 나라가 뭘까요? 가장 강한 나라가 핵폭탄이 있으면 가장 강한 나라일까요? 신라 때 교육부 장관이 강수라는 사람이었는데, 신라 때 교육부 장관이 강수라는 사람인데요, 전 신라인에 무슨 교육화를 시켰을까요? 전 신라인에 염치 교육화를 시켰어요. 부끄러울 염, 부끄러울 지. 부끄러움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돌쇠는 나가가지고 고려움과 싸우다가 장렬한 전사를 했어. 근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가 군대 안 나가면 부끄럽잖아요. 그럼 나가게 된다는 말이야. 그게 국력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국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속으로도 나아갈 것은, 지금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문화가 다른 나라보다 앞설 적에,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해요. 그것은 지식이 아닌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방내가 아닌 방외인 교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여러분 앞에 어느 것이 가장 앞에 있습니까? 자, 2번이 앞에 있다고 하는 분은 없겠죠. 자, 1번이 앞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1번이 앞에 있다? 뭐 거의 다 손 여기 듭니다. 여기가 지금 미국이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손 들 것 같아요? 여기다 손 들죠.
자,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어느 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서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첫 번째에서 탁 막혀 있는 거예요. 요거를 뚫고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외국인들은 상관없이 여기로 다 지나갑니다. 동양과 서양, 사물을 보는 것도 다릅니다. 사물을 보는 것도 다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가 날아갑니까? 풍선이 날아가죠? 왜 날아가요? 왜 날아가지? 풍선이? 예, 왜 날아가나요? 아버님. 예?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날아간다. 자, 요 밖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그렇죠? 사진은 요것만 찍어서 그렇지, 요 밖에 두 남녀가 뽀뽀를 하느라고 날려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요것만 봅니다. 요것에 생각만 하죠. 요 밖에 거를 보지 않습니다. 풍선이 왜 날아가나요? 다양한 답변이 우리는 나오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이것도 시니피함과 시니피예요. 인하대학교 들어온 애한테 물었습니다.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말을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인천에 있는 대학교, 뭐 공과대학교, 뭐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애가 명문대예요. 그랬더니 세 명이 웃어. 그래서 내가 2시간 내내 열강을 했습니다. 이놈들아, 왜 웃니? 네가 니네 대학을 갖다가 명문대라고 얘기했는데 왜 네가 웃어? 걔 체계에는 명문대 밖에 인하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명문대라 그러면 스카이 정도는 돼야지 명문대라는 그 머리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학은 충남대가 됐건 공주대가 됐건 서울대가 됐건 대학 공부를 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죠? 서울대를 들어온 게 아니고 고려대를 들어온 게 아니고 대학 공부를 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이름만 다를 뿐. 그런데 왜 인하대학교 들어온 놈이 인하대학교 명문대 그랬더니 지가 웃고 있냔 말이야. 말따위가 되냔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인하대학교에서 전 세계적인 학자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미 걔를 그렇게 지워놓은 거야. 우리 사회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찬인할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이거요. 저 순천향대학 나왔거든요.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순천향대학 그러면 250개 대학에서 한 150등 드는 대학. 공부 되게 못했네? 공부 되게 못했죠 그때. 근데 저 지금 책 40권 쓴 사람이에요. 20년간 발전했잖아요. 서울대를 들어간 애가 책 40권 쓰는 건 쉬워요. 그죠? 그러나 순천향대학 나온 애가 책 40권 쓰기는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에게다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박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가 박수를 받을 만하잖아요. 인하대학교에서 책 40권 쓴 교수 나와보라 그래요. 그죠? 나와보라 그래요. 나를 가르친 교수님들 책 40권 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무시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한국인들은 인드라망입니다. 하나하나의 구술입니다. 구술. 옛날에는 전 이런 수업 못했습니다. 이런 수업 못했어요. 근데 저에게 진리를 알려준 것도 저기에 있는 이 공주대학교 입학사정관인 저기 최일순 군이 사실은 저에게도 지혜를 하나 알려준 게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선생님이 됐을 적에 그분이 참 삶을 위하여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결국 국어 선생이 됐어요. 그래서 참 삶을 위하여라고 했고 우리 반 반장으로 저 친구가 뽑혔어요. 1992년도 잠깐 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반장으로다가 저 친구를 뽑혔는데 내가 볼 적엔 좀 시원찮아. 뭐 집이 부자도 아니고 집이 저 엄마가 부유해야지 나도 좀 선생님하기가 편해. 커튼도 좀 해오세요. 뭐 그 옛날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마땅치 못했어. 별로 쏠쏠해 보이지도 않았어. 사람은 착하게 생겼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임명장을 받았잖아요. 어찌됐건 애들이 뽑아줬으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반장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보너스 점수 이런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주려고 그랬더니 저 친구가 뒤를
물러나는 거야. 반장이 일어나와서 이거 임명장 받아가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저는요 한 번도 반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반장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저 졸업식 할 적에 제가 그냥 그래도 괜찮게 했으면은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진작 말을 해지 그래 반장을 바꿀 텐데 그래놓고는 어찌됐건 책상에다 그냥 갖다 집어넣습니다. 임명장을. 그리고 고3 다니면 쉬워요. 3번만 가면 돼. 아침, 점심, 저녁 지네들이 알아서 공부해. 그렇죠? 지네들이 알아서 공부해. 점심시간에 가면 항상 쓰레기 기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친구가. 그때는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나 보다. 저 반장 녀석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시원치 않게 봤던 거예요. 이미 3월달인데, 3월달, 4월달, 5월달 이렇게 흘렀어요. 한 6월달쯤 됐는데, 햇빛이 쨍쨍 내려집니다. 6월달인데. 근데 거기서 공을 알아놓고는 우리 반에다 공차게 하는 거야. 그때 한 56명 됐었어요. 우리 반이. 체육 선생님이 참 쉬워. 저래가지고 어떻게 체육 선생님을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밖을 쳐다본 거예요. 그런데 그 56명 중에서 단 한 명이 보이는 거야. 열심히 공하고 뛰어다니는데 공을 못 잡아. 그런데 뛰기는 열심히 뛰는 거야. 그리고 그 학교 밑에 장미가 있었어요. 장미 가시가 있잖아요. 그 장미 가시 있는 대로 공이 들어가면 그걸 주워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걔가 던지지도 못해. 이러면 또 다른 애가 그 드로잉도 해요. 근데 공을 주워온 게 반장이야. 열심히 뛰고 공 주워오고. 근데 매력이 있는 거야. 이 녀석 어떤 진지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점 앞에 가서 이렇게 봐가지고 1시간 동안 내가 봤어요. 그거를 서가지고 교무실에서. 저 친구가 참 진지한 면이 있구나. 내가 잘 다시 봐야 되겠는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공 가져와서 이제 차렷 경례 타고 들어가더라고. 수돗물로 씻으러 가더라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려고, 대학원 이제 박사과정 시험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 교무실에서 못해요. 그런 거. 하는 거를 같은 선생님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지까지 거는 뭔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 위에 도서관에 가가지고 빈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자습을 시켰죠. 그때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 있으니까 이제 자습을 시키고 그러는 건데 그때 이제 청소를 했구만요. 청소를 시키고 야간 자율학습 전에 이제 청소를 시키고 위에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 반을 이렇게 들여봤어요. 청소를 하나. 그랬더니 다 애들이 나가고 저 친구 혼자서 청소를 하더라고. 반장이 혼자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반장은 와가지고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청소 다 했어요. 요것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청소를 하더라고. 근데 모르는 척하고 교무실에 와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왔어. 선생님 청소 다 했습니다. 그래 애들 도망간 애들 없지? 예, 도망 안 갔습니다. 거기서 내가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이 친구 진짜 괜찮구나. 애들 다 도망간 거 내가 아는데 그래 진짜 안 도망갔어? 예, 안 도망갔어요. 거기서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저 친구를 갖다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인연이 이제 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나는 저 친구를 통해서 그래서 내 급분을 그 뒤에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겠습니까? 청소를 잘하자. 청소를 잘하자. 이렇게 써가지고 내 교장 선생님이 간 선생님이 이리 와봐. 청소를 잘하자가 뭐요? 청결 그렇게 써가지고 같이 그랬더니 한자로 써가지고 하니까 합격거리더라고요. 청소만 잘해도 충분히 공주대학교 입학사정관 정도 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지식에서 지혜로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인격이 훌륭한 애가 아니로구나. 그러더니 결국은 저 친구는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를 가가지고 지금 모교를 위해서 열심히 입학사정관을 하는 겁니다. 인드라망인데요. 인드라망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서로가 구슬이 비칩니다. 이 구슬이 비치는데 요 구슬하고 요것만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구슬이 비치잖아요. 우리가 추석 때라든지 설날 때라든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 친정 다녀오고 시댁 다녀오면은 오는 분위기가 싸늘해. 그러면은 차가 앞집에 있는 사람이 바뀌었거나, 그죠? 시동생이 요번에 뭐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거나, 아니면 조카가 서울대를 입학했다거나,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기분 좋은 일인데 따지고 보면 기분 나쁜 일이야. 그죠?
괜히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내 자식이 못나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발 좀 비교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죽겠어 이거. 우리는 끊임없는 비교. 이거 못 살아요. 인드라망이라 그렇습니다. 서로가 구슬이 구슬대로 비추는 거예요. 내 딸은 내 딸이야. 왜 앞집 딸하고 내 딸하고 비교를 해 자꾸. 비교하는 그 순간 내 딸이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 딸이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하듯이 그 아이의 어떠면은 그 아이의 형성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격 형성을 뛰어넘기가 참 어려워요. 두 개를 묶으면은요, 볼 것도 없이 이렇게 묶겠습니까? 이렇게 묶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묶지 않지요. 서양 사람들한테 물으면 전부 다 이렇게 묶습니다. 걔네는 이제 논리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성적이라 이렇게 묶습니다. 인과관, 이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한다고 묶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것도 마찬가지 인드라만과 같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앞집에 있는 누구를 갖다 하듯이 그렇습니다.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럽니다. 위에처럼 찍어주겠습니까? 밑에처럼 찍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경북궁에 왔어요. 그럼 뭐가 보여야 됩니까? 경북궁 건물이 보여야 우리는 좀 경북궁 왔다 하십시오. 근데 내가 경북궁에 간 겁니까? 경북궁에 내가 온 겁니까 지금? 누가 주체입니까? 내가 주체죠. 그러면은 나를 중심으로 찍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요 무조건 얘만 찍어줍니다. 얼굴을. 그런데 우리는 배경을 찍는 거예요. 내 딸이 친구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얘 너 이름이 뭐니? 그래 많이 먹고 가라. 그러지 않아놓고 얘 니네 아빠 뭐하니? 그죠? 배경 찾는 거죠. 배경. 그죠? 니네 엄마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걔 엄마가 뭐하고 우선 걔가 중요한 건데 이게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하품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아까 화장실에서 5분 쉬는 동안 저쪽 분한테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신선한데 그랬는데 신선하다고 생각하시면은요 제가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반드시 실행에 옮기세요. 여기에다가만 넣고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럼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실행을 하시면은요 내 자식이 변합니다. 왜냐면 제가 변했잖아요. 저 찾는 거 많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전라남도 경영인 총연합회 가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순천향 대학 출신이 국문과 출신이 더군다나 경영자들이 뭐가 아쉬워서 저를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뭘 가지고 그러냐? 요 책 가지고 부르는 거야. 다산과 연암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알려달라 이거예요. 거기 가서도 이 얘기 할 겁니다. 데칼코마니라는 거 있죠? 양쪽이 똑같아요. 얼마나 그 전율스럽습니까? 내가 자식을 생각하는 거나 우리 앞집 사람이 자기 자식을 생각하나 똑같다라는 거는 데칼코마니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세요. 거울을 보는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 거울을 보면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자기 얼굴을 봐야 되는데 지금 자기 얼굴을 보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못 본다니까요. 나도 나를 못 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은 내가 저를 보려고 생각을 해요. 거울에 흐리하게 제 모습이 이제는 보입니다. 대단히 전율스러운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빗금이 있기 때문에 이 빗금 때문에 내가 나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철학자가 되어야 될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 놨어. 내가 미술가가 될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놓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서울대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 그래서 공부 잘해서 어떻습니까? 공부 잘해서 어때요? 인격 형성은 우리 반에서 1등한 애들 많죠? 제가 13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그죠? 1등한 애가 13명입니다. 그죠? 13명 저차적으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를 안 찾아와가지고 걔네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모든 것에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연암이라는 분은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세요? 글쓰기가 연암의 글쓰기는 연암은 양반들이 잘못했다는 걸 막 꼬집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한준 같은 사람은 연암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문둥이라고 그래요. 문둥이. 전염병으로 옮긴다고. 글쓰기 전염병으로 옮긴다고. 연암은 무엇을 썼는데 그럼? 사람 사는 세상을 썼어요. 그럼 그 당시는 무엇을 썼는데? 그 당시는 문필, 진한, 시필, 성당이에요. 진나라와 한나라 때 글을 써야 되고 성당 때 시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 이념과 연결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연암은 사람을 썼어요. 사람을 쓰는 걸 글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글은 고상한 것을 써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연암글에는 예덕선생전, 예덕선생전의 주인공은 엄향수라는 사람인데 직업이 뭔 줄 아세요? 똥찌개 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선생이라는 극존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다 선생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선생님 하면은 제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다 선생님이 되고 마냥. 우리나라는 직업이 두 개라며요. 사장님 아니면 선생님. 너무 호칭 인플레이션이 심해요. 선생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승만은 박사고 김구는 선생님이에요. 이승만 선생님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연암은 자기가 글을 쓰는 걸 그래서 소단적치라고 그랬어요. 전쟁하는 글자는 병사요, 뜻은 장수, 제목은 적국이다라는 거예요. 소단이라는 건 문단이고 적치라는 건 붉은 깃발이에요. 한신, 싸움 잘하는 한신 알죠? 초한제라는 한신의 깃발이 바로 붉은 깃발이에요. 전쟁마다 승리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붉은 깃발이라는 것이 전쟁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연암은 바로 소단, 문단에다가 그런 붉은 깃발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 이 정도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바뀌는 겁니다. 이 정도로는 글을 써야 되는 겁니다. 학산수라는 사람은요, 여기 지금 학생들인데 이제는 얘기 잘 들으세요. 공부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 과학자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 세계적인 대학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하려면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학산수처럼. 학산수라는 사람은 이 판소리의 대가예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연습을 어떻게 했느냐? 산에 올라가서 연습을 합니다. 동네 세면은 쫓겨나니까 노래 신발을 벗어놓습니다. 노래 한 곡절을 부르면은 모래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신발 2개에 모래가 다 차면 내 오늘 노래 연습 좀 했나 보다. 과골 삼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골 삼천. 이 과자가 복숭아 과자인데 과골은 복숭아 뼈예요. 삼천은 3번 뚫어졌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누굴 것 같아요? 과골 삼천. 복숭아 뼈가 3번이 뚫어졌어. 옛날에는 앉아서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누굴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에요. 머리만 가지고 책 550권 저술한 게 아니에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 당시 얼마나 아전의 무리들이 나라를 갖다가 망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다산 선생은 목민심서에다 뭐라고 썼는 줄 알아요?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 관리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써놨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얘기 우리 못하게 하죠? 싸움 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얘기. 정치인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정치하기 좋잖아요. 열심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은 우리의 삶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 얘기를 안 합니까? 정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떠나요? 이증이라는 사람, 이 양반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치용유라는 사람, 이 양반은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서예가. 그런데 한 번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가가지고 글씨를 쓰는데 왕이지책 하나 나왔어.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책을 썼는데 이깟 넘어 과거 시험이 뭘 대수롭느냐 이거예요. 이 정도로다가 공부를 하니까 이름이 치용유라는 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징이라는 사람의 그림을 그렇게 열심히 그렸던 거예요. 하루는 이놈의 이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해 했더니 다락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거기에 이제 몰두를 하는 거죠. 그 어머니가 그냥 끌어내가지고 이놈 자식 너 불렀는데 왜 대답도 않고 있었어? 그랬더니 얘가 울잖아요. 좀 이따가 안 우는 거야. 지 눈물방울이 떨어지니까 눈물방울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는 공부에 빠져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자님은 어떤 줄 아세요? 공부의 대가, 공자. 누가 그래서 니네 선생님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해가지고 네 공자를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얘기를 못했어요. 자기 선생님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얘기를 해요. 나 이런 사람 아니냐? 거기에 무슨 얘기를 했냐?
발분망식하는 사람 아니야.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너무 화가 나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면서 공부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공자가 된 거예요. 부진오지장지야. 늙음이 장차 오는 것도 모르고 내가 공부했다라는 거야. 머리 빗질 안 한다 이거. 머리 빗질할 틈이 없어.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공자가 되고 그런 거지 그냥 머리만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세요. 순천향대학 나온 사람도 책 40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열 몇 살의 이 얘기를 내 얘기를 듣잖아요. 지금부터 공부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다치바나 다카세라는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대학만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이를 속학으로 인정해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야지만 석학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대학만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책을 읽고 쓰는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다 이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리포트를 내잖아요. 저는 한국인의 마음을 찾아라 오라는 리포트를 내줍니다. 카메라 대서 써와라, 시계에 대서 써와라 그런 리포트 내지 않습니다. 한국인이죠? 한국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 한국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한국인의 마음, 외국 사람이 묻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에요? 네. 이거는 그렇죠? 지식조차도 없는 거예요. 어떠면은요, 그죠? 지식은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국 땅에 살면서 한국인이 어떤 건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그걸 생각해 봤겠죠. 펄벅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한국 이름으로다가 이름도 박진주로 바꿨습니다. 노벨문학상도 받았습니다. 펄벅재단이라고 부천에 있습니다. 그 고아원 세워가지고 홀토 아동복지회처럼 그런 분이에요. 이 펄벅이라는 여자가 김천을 지나다가 저게 한국인의 마음이야 그랬습니다. 뭘 보고 그랬는지 아세요? 석양이 지금 뉘엿뉘엿지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친 농부가 소 달구지를 끌고 지게를 지고 가는 거예요. 아, 저게 한국인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 그렇죠. 저 저무는 석양역 그 참 들판 거기에 하루 일과를 끝낸 농부가 소달구지를 끌고 지게를 지고 가는 아, 저게 한국의 정겨운 풍경이죠. 한국인의 마음이죠. 그랬더니 아니 그건 말고 저 농부의 지게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농부의 지게. 농부의 지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짐이 그득 실려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너 수고했으니 이 짐을 내가 지고 가마. 이게 한국인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한국인의 마음이라고 볼만한 사람이 한국인 중에서는 없었어요. 봐도 보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박진주라는 사람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했으니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마음이 있으면 사물이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시계가 절대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를 우리가 잘 보려고 그러면 내가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여기를 잘 보려고 그러면 그전에는 뭐 여기 뒤로 저 모서리에 아니면 천장에 이것밖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아니까 내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밖으로 나가서 바늘구멍 뚫으면 여길 다 볼 수 있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오동누습이라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오동누습은 누구 말했는 줄 아세요? 다산정계국 선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산정계국 선생이. 우리나라에 요 앞에 뭐가 붙었냐면은 시, 가장 최자가 붙었어요. 이 시자. 가장 이것이 우리나라의 더러운 습관이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천자문 읽는 거예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이잖아요. 아마 집에 마법 천자문 다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오늘 가가지고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외워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자, 다 외워요. 그렇죠?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알지? 알아. 하늘이 왜 검니?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이잖아. 그치?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야 해석이. 하늘이 왜 검니? 자, 뜬금없는 질문 아니에요. 학문은 배울 학자의 물을 문자입니다. 배웠으니까 물었습니다. 하늘이 왜 검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예, 왜요?
아니 무슨 뭐 야간 초등학교입니까? 옛날에 야간 서당이에요? 대답할 사람은 없어요.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근데 애들은 물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 하늘 파랗기만 했는데 왜 하늘이 검어요? 묻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식 말이 많어. 나도 그냥 그렇게 배웠어, 인마. 그 다음부터 배우락자야 물을 문자에서 물을 문자가 떨어져 나가서 학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음이 없어지잖아요. 배우고 묻는 게 학문인데 지식만 남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지혜로움을 막는다 해가지고 천자문 불가독설이라 천자문을 읽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다산 정약용 선생이 써놓고 이천자문이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이천자문을 사주세요. 이것을 말한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다산 정약용, 연암박지원. 연암박지원은 그러는 거예요. 한 소당에서 어린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고 뒹굴뒹굴 노니까 얘 인마 너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하늘을 보세요. 하늘은 파랗기만 했는데 하늘이 검다는데 내가 공부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자문을 지금도 달달달달 외우고 앉았습니다. 달달달 외워서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달달달 컴퓨터가 더 잘 외워요. 그러나 제 선생 못합니다. 그런 거 공부가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다만 악교를 붙이고 오칠이라는 속된 꺼풀을 가지고 있어서 들어보지를 못한다. 학문에는 학문의 꺼풀이 문장에는 문장의 꺼풀이 단단히 덮여있다. 결국 나라 망했지 않습니까? 저래가지고. 박제가 이 말입니다. 예, 얼마나 창의적인지 보세요. 푸를로 그늘음, 뭐 창문창 다 잘 썼습니다. 그죠? 이게 보세요. 올레. 이게 창의적이에요. 얘가 이게 창입니다. 이거 그냥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냥 이거 이길승자로다가 우리가 아까 기표와 기의처럼 그냥 약속한 거예요. 그냥 약속한 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게 뭐야, 막 올레자도 못 써. 이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창의적이냔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찌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잡아냈습니다. 자, 이거 해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해석을 한 거예요. 자, 해석 보세요. 어떻게 해석이 됐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찌릅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찌르죠? 그죠? 여기서 찌르는데, 딱 잡아낸 것은 여기서 여기를 찌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과서예요, 교과서. 요 화면이 바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는 가장 이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교과서예요. 가장 편협된 지식이 들어있는 게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너무 믿지 마세요. 교과서를 너무 믿지 마세요. 김종우 대원군이 김종우를 붙잡아다가 우리나라의 기밀을 갖다 누설했다고. 대동여지도. 여러분들 다 그렇게 배웠죠? 70년대 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다 그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이게 일제치하에 만들어진 교과서예요. 아세요?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일제치하에 만들어진 대원군이 김종우를 죽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일제치하에 나온 거예요. 이건 식민사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뭉치지 않으니까 뭉쳐야 된다. 이건 역시 식민사관이에요. 여기 못 보세요? 화이부동. 그렇죠? 동의불안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마음 한뜻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존중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화이부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각자가 개성이 있으면 그것을 말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참 무지.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얘가 얘보다 크죠? 착시 현상일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무엇이 착시를 일으켰습니까? 요것이 요 그물처럼 생긴 게 착시를 일으키는 것 뿐이에요. 이게 바로 어떠면은 얘하고는 개인인데 이것이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차가 될 수도 있고요. 세상 본다라는 게, 세상을 해석한다라는 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라는 건 과거의 역사라고요? 천만에요. 역사는 무조건 현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서를 쓴 사람의 역사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수양대군이 좋으면 수양대군을 좋게 써주는 것이고, 그죠? 그 사람이 탄종이 좋으면 탄종을 좋게 써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해석해 놓은 것을 읽을 수 있는 해석의 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러니 과신하지 마세요. 내가 모른다는 줄고. 공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로야, 내가 너에게 아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랴? 지지는 지지여 부지는 부지가 시지 아니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시지 아니라. 이게 아는 거야. 알고 모름을 안다라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해요.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안다 그러는 거예요. 사물을 갖다 볼 수 있으면 사물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책을 잘 읽어야 돼요. 책을 내가 읽었다고 읽은 게 아니에요. 책 읽은 책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지금 거기서 책에서 남는 게 뭐야 도대체? 한 권을 다 읽었는데 도대체 거기서 뭘 내가 읽었단 말이에요. 책장을 덮었는데도 얻는 게 없습니다. 그 수백 권의 책을 읽었는데도.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으로 다 읽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뭘 내가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은. 돈키호테가 왜 돈키호테였는지 아세요? 돈키호테 읽어보세요. 한 27페이지, 8페이지쯤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돈키호테는 그 당시에 기사도에 대한 소설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 속에 빠졌다라는 게 나옵니다. 소설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망상에 취하는 거야. 그 소설 속의 인물과 자아를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마담 보바리도 마찬가지예요. 책 잘 읽으세요. 책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하다는 게 나지요. 나 자신을 세운 다음에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요게 보세요.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얘기했거든요. 독서는 모래에 남겨진 발자국이다. 발자국은 보이지만 그 발자국의 주인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발자국을 따라가는 행동이 아니라 주변에 무엇이 보이는가이다. 주변을 보세요. 주변을. 글자만 읽지 말고 행간과 행간 사이를 보세요. 자, 셜록 홈즈가 범인을 잡아냈습니다. 셜록 홈즈가 범인을 잡아냈는데 우리 아들이 읽다가 엄마, 이게 셜록 홈즈가 이게 범인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범인이 A가 아니라 B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엄마가. 책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소설을 그렇게 썼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셜록 홈즈가 틀렸다라는 책이 있어요. 얼마든지 가는 겁니다. 그것을 쓴 코난 도일이 잘못 써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더 명석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 책을 읽고는 제 독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난 저런 생각한 적이 없는데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책 속에 빠지지 마세요. 독후감 써오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5쪽 써오라 그러면 4장 반 못 씁니까? 줄거리 요약. 그리고 나머지 한 100자 참 재미있었다. 나는 이것을 읽고는 큰 감동을 느꼈다. 이거는 독서가 아니에요. 독서 감상문은 옛날에는 성색정격, 소리도 있고 색도 있고 정도 있고 경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김시습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여기 마곡사의 김시습, 여기 이제 다녀가신 분인데 김시습이 이렇게 씁니다. 나는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사탕수수를 씹어먹는 맛이야. 전등신화라는 글을 읽고는 그렇게 써놔요. 독서 감상문을. 그래서 금호신화를 지은 거예요. 그게 참 감상문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읽고는 이게 글을 왜 이렇게 못 써서 그러지 마세요. 이 책 읽고는 너 느끼는 거 없니? 음식으로 치면 뭐 같니? 샐러드 같니? 사과 같니? 맛이 짭조름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누구든지 다 얘기를 합니다. 감상을 잘. 엄마, 이 책은 말이야 꼭 소금 같아. 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옛날에는 오감을 통한 그러한 독서 감상 교육이 있었어요. 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낸 겁니다. 연암 박지원에 그래서 찾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필요해요. 사론. 그러면 생각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맨 처음에는 마음, 그렇죠? 심론. 두 번째 삶을 바라보기, 관론. 세 번째 책 읽는 독론.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글밖에도 뜻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얼마든지 글밖에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수업 시간이에요. 너 참 일찍 들어온다. 자, 지금 말은 제가 너 참 일찍 들어온다 그랬죠. 근데 그 말은 너 참 일찍 들어온다가 아니죠. 그죠?
너 왜 이제 들어와 이 녀석아? 지금 수업이 몇 분이나 지났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못 보고 너 참 일찍 들어온다만 자기가 생각을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가 보입니까? 컵 보이죠? 그 다음에 사람 얼굴 보이죠? 자, 요게 동시에 다 보입니까? 아니에요. 동시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얘가 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가 얘를 만들어주는 거죠? 얘가 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가 얘를 컵을 만들어주고 사람의 얼굴이 그 다음에 컵이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이렇게 이것이 너 일찍 들어와. 너 왜 이제 오냐면은 얘가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이것을 같이 봐야만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같이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갖다가 한번 쫙 보시고는 저 사람이 옷 입은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등등을 통해 가지고 저를 갖다가 나름대로 다 판단하시려면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순천향대학을 나왔다? 요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천향대학을 왜 들어갔을까? 아, 시고서 전학을 왔다 그랬었지 아까? 아, 어떠면 서울에서 애들한테 두드려 맞았을지도 모르겠구나. 저 사람이 왕따를 당했을지도 모르겠구나. 저 공부 잘했어요. 근데 그러저러한 사연이 있어서 그 학교로 간 거예요. 창호저고. 자, 까마귀는 무슨 색깔이죠? 까마귀 색이 정답이에요. 까마귀는 검다가 아니에요. 까마귀는 햇빛이 비치면 파란색으로도 있고 빨강색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연함이 한 거예요. 푸른 까마귀라고 해도 좋고 붉은 까마귀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또 푸른 까마귀라고 해서도 안 되고 붉은 까마귀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검은색에다 잡아놓느냐. 그리고 푸른색도 아니고 붉은색도 아니니까 까마귀 색은 까마귀 색이 정답이에요. 수레바퀴도 벼룩에서 나온 걸 제가 5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진짜 2년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고요. 수레바퀴도 벼룩에서 나온 거 기창이 비위에게 배운 활 쏘는 방법이에요. 수레바퀴와 벼룩 이퀄 관계가 되나요? 이퀄 관계 안 되죠. 그러나 이퀄 관계가 돼요. 기창이라는 사람이 비위에게 활쏘기를 배우러 갔어요. 그랬더니 활쏘기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무술을 배우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만화 영화에서 애한테 뭐지게 해요? 물찌개지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해? 걸레질하게 하잖아. 그리고 뒤에서 딱 때리죠. 방심하지 마. 물찌개지면서 균형 잡게 하는 거예요. 걸레질하면서 순발력을 기르고 힘을 키우는 거예요. 좋은 선생은 학생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조건 활쏘기 배우러 왔다 해서 활 갖다 놓고 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비유라는 사람은 기창이 오자마자 벼룩을 줍니다. 그래 놓고 매달아 놔. 요거 봐. 그렇죠? 그 다음에 점점 멀리 보는 거예요. 갖다 놓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나중에는 저기 있어도 그렇죠? 그 벼룩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만큼? 수레바퀴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활쏘기를 가르치는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글쓰기를 한다 그러면 다작 다상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마음이 없는데 글쓰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요것도 보세요. 자공과 공자의 대안입니다. 자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고 부자이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얘기죠.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자이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공자 보세요. 좋아.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그걸 받아들여. 어떻게 할 겁니까? 가난한데 그냥 받아들여. 그 다음에 부자이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지. 차원이 다르죠? 부자이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공자는 가난과 부자를 부정으로다가 하나는 긍정으로다가 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자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가난 그러면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공자는 그거를 가치를 승화시켜 가지고 보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두 사람의 대화가.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쓰면은 이제 다른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5단계입니다. 맨 처음에는 마음, 그 다음에 마음이 있으면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관론, 그 다음에 사물이 다르게 보이면은 책을 읽게 되고, 책을 읽으면은 생각이 바뀌고 자기가 생각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서 쓰면은 진짜 내 글씨가 나옵니다. 논술을 이렇게 쓰면은
그 학교 교수님이 안 뽑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글이에요. 요거 하나만 해도 끝나겠습니다. 자, 이거 해석해 보세요. 이거 어느 학교에서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 학생이 어떤 교수님한테 대들었는지 뭐했든지 교수님이 야 인마 너 공개 사과를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개 사과했어요. 그죠? 개 사과, 그죠? 공개 사과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글입니다. 그리고 해석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들한테 특히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떠한 인물로다가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할지 정말 모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